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그 둘의 차이점과 또 참고인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떤 진술을 해야 되는지, 또 유의할 점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피의자라는 말도 들었고 참고인이란 말도 들었을 텐데요. 피의자는 한자 그대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입건돼서 그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고요. 아직까지는 범죄 혐의를 받지 않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을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목격자가 될 수도 있고 고소인이 될 수도 있고, 피의자 외의 사람은 전부 참고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을 소환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피의자 외에 그 범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듣고 싶어 합니다. 특히 고소인이거나 피해자, 그 외의 목격자들, 그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야 실제로 범죄 혐의 유무를 밝혀낼 수 있고, 또 특히나 피해자나 고소인인 경우에는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하면서 여전히 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 그런 것도 밝혀내게 됩니다. 참고인이라고 해서 모든 참고인이 다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거쳐서 참고인 본인의 혐의가 밝혀질 경우에는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피의자성 참고인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범죄 현장에서 목격자이거나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 고소인인 경우, 단순 참고인인 경우하고 명확하게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소환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단순 참고인인지 피의자성 참고인인지 여부를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소환이 됐을 때 내가 반드시 가야 하나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그야말로 참고인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성 참고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에는 참고인 단계에서부터 미리 적극적으로 출석을 해서 내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출석하라고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참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다고 해서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안 나가게 되는 경우에 괜한 오해를 불러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서는 출석을 요구할 때마다 그에 대한 참고인의 반응, 출석을 했는지 아니면 전화를 안 받는지, 전화를 받았는데 출석을 안 했는지 여부는 전부 수사보고로 남겨놓게 됩니다. 그 수사보고는 향후에 실제로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할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재판에도 마찬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나와달라고 요청을 받은 경우에 피의자성 참고인인지 단순 참고인인지를 본인이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판단되시면 미리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사건과 동종의 사건이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나갔다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사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히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고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의자 외에 참고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참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는지, 특히나 피의자성 참고인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출석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참고인으로 소환을 받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최승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